윤희근 경찰청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시죠. 제사를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윤희근 경찰청장의 이른바 캠핑장 취침 논란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29일 참사가 발생한 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휴가였습니다. 휴가 그날 일정을 한번 보시죠. 지난달 29일 날 제천의 월악산에서 지인들과 등산을 하고 밤 11시에 취침을 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술도 조금 드셨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밤 11시 32분에 문자를 막 보낸 거예요. 지금 이게 좀 일이 난 것 같습니다. 취침 중이었으니까 미확인. 그랬다가 밤 11시 52분에 전화 못 받음. 취침 중이었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해서 이제 상황 담당관 전화로 참사를 인지한 시간이 다음날 새벽 0시 14분. 참사 첫 신고는 전날 밤 10시 15분. 거의 2시간 가까이 지나서 참사를 인지합니다. 그랬다가 30일 새벽 2시 반이나 돼서야 첫 지휘부 회의를 소집합니다. 경찰의 수장은 사고가 발생을 하고 막 사망자가 늘고 있는 그 시점에 제천 캠핑장에서 주무시고 계셨네요. 휴가 낼 수도 있죠. 예. 그 휴가 가서의 어떤 행동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경찰청장이라면 휴가를 아무리 갔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네. 잠을 자더라도 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자체도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본인이 잠을 자느라고 올라온 보고를 문자든 전화든 받지 못해서 결국은 최초로 인지하는 시간이 늦어졌다. 예. 그래서 최초 신고에 거의 2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에 돼서 이 사고 났다는 걸 경찰 수장이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경찰 수장이라는 자리를 어떤 무게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윤희근 청장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휴가야 갈 수 있는 거다. 물론 휴가 갈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경찰청장이면 그날 저는 휴가를 안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헬로윈 행사는 이미 진행된다는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고 많은 인파가 몰릴 거라는 거 예상이 됐었고 혹시라도 그날 사고가 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면 과연 제천 캠핑장에 등산 가셨을까요? 휴가 내고? 전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구자홍 차장께서 또 급하게 나와 주셨습니다. 이 윤희근 청장은 그러면 다음 날 새벽 0시 14분에 참사를 인지했다면은 벌써 그때면은 많은 사망자가 속출하고 난 그 이후에 참사를 인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안타까운 걸 넘어서 이렇게 분노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한민국 14만 경찰을 지휘하고 있는 경찰 수장 아닙니까? 예.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 연락망 체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사고가 났을 때 112 신고만 하더라도 인근 파출소에서 출동하는데 빠르면 1, 2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이 100명이 넘는 대규모 이 사상자가 나는 대형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가까이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네. 경찰의 어떤 지휘 체계, 보고 체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윤희근 청장께서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참사 후에 그제 있었던 일인데요. 윤희근 경찰청장 이게 바로 그제입니다. 그제 일입니다. 그제면은 이미 논란이 한참 되고 있는 상황, 윤희근 청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윤희근 청장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사진인가를 그제
구자경찰장 뭐 3번이나 저렇게 바꿨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복잡한 심경을 이 SNS 이 프로필 사진으로서 이제 드러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이제 은유적인 그 한시를 저렇게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낭떠러지에 매달렸을 때 나뭇가지를 붙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벼랑에서 손을 놓아야 비로소 대장부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고 이 벼랑에서 손을 놓겠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라는 이 무거운 직책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내려올 수 있다. 이걸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번이면 족할 이 그 프로필 사진을 뭐 해설을 주석을 그 붙인 사진으로 바꿨다가 다시 이렇게 탑이 있는 사진으로 바꿨는데요. 물론 뭐 복잡한 심경을 저렇게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사고 수습 이후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가 되는 것이지 저런 SNS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것으로 상처받은 국민 또는 희생자의 가족들이 어떻게 위무가 되겠습니까? 네. 저는 저런 프로필 사진을 자주 바꾸는 것도 개인으로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가 되지만 아직 현직 경찰청장입니다. 경찰청장으로서 과연 이 바람직한 행동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이태원 참사로 156명의 사망자, 희생자가 지금 발생을 했고, 근데 그에 대한 경찰 책임론이 이렇게 본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개인의 어떤 윤희근 청장의 개인적인 이런 글들,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이 과연 한가하게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인 것 같고요.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애도와 추모도 계속되겠지만 이제는 책임을 규명하는 일에 주력할 때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 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런데 보면 참사 키운 부재 중 사고 당시에 이임재 전 용상서장은 아까 저희가 프로그램 서두에 짚어드린 대로 관용차를 고집하면서 참사 당시에 차 안에 있었고 현장에 늦게 도착했죠. 그것도 이태원 파출소 옥상으로. 자, 김광호 서울청장은 집회 관리 후에 자택에서 취침 중이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캠핑장에서 취침 중. 윤희석 대변인님, 이 어떤 경찰의 가장 그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세 분은 부재 중이었네요. 참 저런 상황들이 겹쳐서 참사로 이어진 거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관할 용산경찰서장은 어슬렁거리면서 현장을 가고 있었고 서울청장 그리고 경찰의 수장, 경찰청장은 자고 있었습니다. 하하.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일을 수습해야 됩니까? 소방에만 의지해서 초기에 수습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행안부 장관도 경찰로부터는 그다지 도움을 받은 상황이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지금 경찰 조직 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 수행 방식이라든지 예. 조직의 어떤 기강이라든지 총체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